탄핵을 앞장서서 했던 이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 대표께서는 지금 또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하면 3월 둘째 주 정도라고 뭐 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도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2월 26일에 최종 변론한다는 거죠. 결심 공판. 네. 결심 공판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길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 2주 후 정도라고 하면 3월 둘째 주에도 2심 판결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네. 그렇죠. 아니 이제 그건 정말로 최은정 부장판사 마음인데요. 되게 대개 2주에서 4주 사이에 4주. 네. 선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3월 12일 아니면 19일, 26일 중에는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헌재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재판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는 심판 먼저거든요. 심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재판은 조금 뒤늦게 나오기를 아마 엄청나게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8회 변론만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8회만 한다고 딱 잘랐잖아요. 그러다가 한 주 늘어졌을 때 얼마나 속이 탔을까 싶어요. 지금 네. 1분 1초 네. 하루가 여삼추 같을 거예요. 지금 아마 굉장히 이 시간 조절하는데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이게 지금 아마 재판 지연하는 온갖 술책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최은정 부장판사라는 아주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은정 부장판사가 그 온갖 재판 지연수를 상당히 많이 극복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월 선고가 가능하게 된 거지. 아마 다른 좀 무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더라면은 3월 선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판사가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이유는 아니 이거요. 원래 이제 특히 형사 재판에서 이런 게 많은데 뭔가 기술이 들어간 거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요. 그러면 이거 약간 기본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말이 되면은요 바로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으면요 가지고 있다가 선고를 할 때 뭐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유를 설시를 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가지고 뜻이다.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찍 그거를 만약에 그걸 해줘 버리면 기피 신청을 할 빌미를 주기 때문에 기피 신청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꼼수를 초기에 쓰다가 이게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최 부장 판사가 바로 했잖아요. 이렇게 이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피고인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신청을 한번 해본 건데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사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2년 전에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뭐 최 부장 판사도 그런 결론을 다 알고 있고 또 할 걸로 다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 고무판 밑에 놔뒀다가 선고문을 작성할 때 아마 한 줄 들어갈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취지로 이건 헌법재판소가 기히 여러 번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제 나왔던 게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인가요? 이 제기를 했고 그건 아니다. 이미 재판은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소는 소추할 때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다수설이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조인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만주법조인께서 말씀을. 이게 사실은 헌법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이거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헌법을 틀림없이 이재명 그 사법 시험 그 시험 볼 때 헌법을 봤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84조 문제는 헌법 교과서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사상의 소추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때 소추라는 단어를 왜 그때 헌법학자들이 썼느냐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추를 다수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강제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도 되지 않는다. 기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재판까지는 뭐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임 중에서 내란 외환죄의 경우는 제외하고 네. 나머지 범죄 가령 사기를 했다거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살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간접살인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그 살인의 혐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임기 끝나고 재임 중에는 수사도 받지 않고 수사를 받지 않으니까 기소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소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다수설이에요. 네. 그런데 소수설이 있어요. 소수설은 강제 수사는 받는다. 수사는 다만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제 어떤 의원이 이걸 질의를 했고요. 작년 국감에서 헌법재판소 국감 자리에서 이걸 물어봐요. 84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이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 하는 자잖아요. 네. 뭐 후보도 아니지만 하여튼 되려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미 기소가 돼서 또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 84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네.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헌법 84조하고는 무관하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임기 중 당선 무효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 84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럼 미국 법인가 보죠. 그건 미국 법. 그 영미법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행하네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행하게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가 안 되는 거죠. 네. 대륙법은요 굉장히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고 이 규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국감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나 법원 행정처의 해석대로라고 하고 이미 헌법 교과서에 또 다수설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 재판에서 정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확정이 돼버리면 그냥 물러나야 되는군요. 대통령 옷도 그 자리에서 바로 벗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만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을 쭉 제가 들어보면서
설사 이재명 대표가 신경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그대로 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참 명분스러웠을 것 같아요. 임기 중이라도 재판은 받아야 되고요. 유죄가 나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말을 며칠 전에 나가지고 그 대답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나 재판 빨리 받아서 나 무죄 받을 거야. 그래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글쎄, 그 근데 지금 제대로 된 본인도 대응이라면은 자기가 아니 본인이 또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 아니 2심 재판뿐만 아니고 3심 재판도 빨리 해주세요. 그래. 예. 저 무죄입니다. 어.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몸으로 어. 대선에 출마해서 예.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깨끗한 대통령으로 출발하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말로는 나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온갖 재판 지연술책 쓰고 뭐 이런 또 84조로 도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84조는 이재명 대표가 숨을 수 있거나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84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확인이 돼 있고 이미 교과서에 다수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딱 펼치면 나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잖아요. 옛날 교과서는 그런지 모르지만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하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그러면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재명처로 헌법 교과서를 하나 새로 쓰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도 84조의 정신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라를 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누가 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저로 어떻게 법의 망을 피해가는가라는 공저로 쓰면은요, 저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예, 우리 제가 이재명 번역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신 발언, 최근에 하신 발언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3심이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3심 안 나온다. 플러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도 연기된다. 이 두 말을 합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대통령 선거 전에 3심 안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 안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난 죄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은. 그렇죠. 네. 나는 죄가 있는데 절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절대 3심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 안 받아. 이건 지지자들에게 난 죄가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받아.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자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지지층을. 그건 또 한번 뒤집으면 판사들 사법부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재판 더 이상 못 열도록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들에게 압박이 되겠네요. 이것 그렇죠. 또 가이드라인을 미리 강하게. 야, 이거 정말. 이건 사법부 압박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하도 뭐 재판 뭐 느려뜨리고 그다음에 말 바꾸고 뭐 불체포 특권 뭐 없애자고 해놓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고 지금 야당 대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이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유죄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지금 유권자들에게 버젓이 대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유죄인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 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찍어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본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절대 3심까지 유죄 안 나올 거고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으니까 걱정 없다더라. 이재명 찍어도 된다. 이재명 유죄인 줄 알고도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찍는 유권자가 돼버려요. 아니죠. 그분들은 유죄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그분이 무죄다라면 무죄고요. 아, 오늘부터는 저기 중도 보수다 선언은 네. 어제는 뭐 저쪽으로 가셨어도 어제는 뭐 오늘부터는 중도 보수라고 하면요. 그 깃발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전혀 내면의 고민이 필요 없는. 제가 그분의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재명 요즘 기사
보잖아요. 그럼 다 이재명 대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는 기업 만났어요. 오후에는 노조 만났어요. 예, 아침에는 이 얘기했다가 저녁에는 이 얘기했다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클릭이라는 말이 있다가 민주당은 갑자기 중도 보수당이다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그냥 중도 확장을 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좀 답답하냐 뭐 색깔이 뭐 흑색하고 백색만 있느냐 회색도 있고 무지개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거 중도 신경민 보수선언 의원님한테 그 이지선다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은 이낙연 대표,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 진보 발언을 중도 보수 발언을 1번 프레임 전환이다. 그러니까 즉 그 심판 프레임으로부터 다른 걸로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법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사법 프레임을 예. 벗어나기 위함이다. 2번 그 선거 전략. 진정 본인의 선거 전략으로 중도 확장을 하려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더 세다고 보세요? 강하다고 보세요? 두 개 다인 건 뭐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좀 인기가 올라간 것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약간,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속는 사람들이 아하.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 분명히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심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그걸로 일단 이목을 좀 끌어보자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뭔가 이슈를 먼저 주도했다.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주목을 끌고 언론의 조명을 좀 많이 받고 이름이 하여튼 나쁘지 않은 쪽으로 뭐 하여튼 정치인은 나쁜 이름이라도 뭐 나가야 부골 안에만 안 나오면 하지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쁜 이름으로 나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뭐 중도다 뭐 우클릭이다 뭐 그러면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데 그러면은 손이 가요. 그건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2번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선거 전략. 문제는 프레임 전환. 지금 뭐 자꾸 범죄자다, 사법 리스크다 그러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범죄자죠. 범죄 혐의를 약간 좀 뒤로 제끼고 뭔가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또 세계 문제 글로벌 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지도자스러움 뭐 이런 것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지금 약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거죠. 보게 하는 건데. 그래서 범죄 혐의 문제는 좀 뒷전으로 약간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대응이 기도 아니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의 대응하고 국민의힘 쪽의 대응하고 좀 보셨어요? 좀 웃겨요. 이거 보고 있으면. 아니 전 제발 DJ 좀 갖다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DJ도 그랬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 보신 거예요? 아니 대표님?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은 원래 제대로 된 진보였다. 우리는 진보다라고 말하면서 진보의 본인의 진보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이재명을 반박하는 사람들. 진보 아니란 얘기지. 아니 그 사람들은 사실 그래도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영리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당 들어오시게. 이제 이 정도의 반응이에요. 욕은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주문했던 건 이겁니다. 중도 보수하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당 들어오세요. 우리 당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 당은 민주당은 좀 달라가지고 우리 당에서는 재판 5개 받고 있거나 기소 중인 사람은 당직 못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직도 안 되고요. 출마 자격도 부여 못 합니다. 이거 알고 우리 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옛날도 민주당에서도 그랬다면서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즉 프레임을 다시 역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 그 말씀까지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세 지금 정책에 대한 논란보다는 뭐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오락가락도 아니고
그냥 오락가락이라는 건 뭔가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는데 살짝 오락가락 이런 아니,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 지금은 가서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고 보면은 이건 뭐지? 그러니까 뭐 아침에는 노조 가고 저녁에는 기업 가고 아니면 반대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뭐 여기 갖고 있지 뭐 저 말을 들으면 또 저기 갖고 그래서 도대체 정처가 어디요? 주소가 어디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데도 없는 나그네입니다. 뭐 그런 거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표밭 그분의 저기는 표밭이에요. 표밭. 표가 있는 곳. 표가 많은 집단의 정책은 얘기를 하고요. 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관심 없습니다. 일찍이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요 그냥 표예요. 하나, 둘, 한 표, 두 표, 세 표. 예, 정말 그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표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재판 이야기를 마무리를 네네 한번 하고 볼까요? 예, 네. 그 보나마나 검찰은 아마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도 아마 2년 구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차 공판과 4차 공판을 봤을 때 불려 나왔던 증인들이 한결같이 백현동에서 대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없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구형을 더 낮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아마 2년을 그대로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거고 근데 결론이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신경민 의원님? 이게 글쎄요. 지금 뭐 김문기 부분도 뭐 검찰이 뭐 특별하게 새로 내놓은 거 없고 백현동 부분도 증인이나 증거가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도 한 말도 네. 별로 없어요. 지금 뭐가 새로운 게 2심에서 드러난 게 없어서 아마 판결문 쓰기도 손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 되게 1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달라진 걸 못 봤어요. 그렇죠. 저도 못 봤습니다. 양형 증인이 의미가 있을까요? 양형 증인으로 정준이가 가가지고 아마 생방송 중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힘들다 정도의 말을 해주면서 양형에 참작해 주시라 정도 이야기가 아마 증언이 나오지 싶은데 25일 날, 26일 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뭐 재판 회피하고 지연술적 쓴 거 봐서 양형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그렇게 엄청난 양형에 뭐가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죄를 다투는 양반이 왜 양형을 신경 쓰지? 무죄는 양형 증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당선 무효형만 안 받고 싶은 거겠죠. 예, 벌금 100만 원 이하. 예. 아무튼 최후 이제 그걸 노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결과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결과는 뭐 대충 알겠고 시간이 더 중요한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 종국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의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건데 그게 앞서고 뒤서고가 무슨 어떤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 심판이 앞서는 게 유리하죠. 탄핵 심판이 나오면 뭐 나라가 뒤집어질 테니까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일단 선거 국면으로 확 넘어갈 거고 기각이 된다면은 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순간 이재명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재판이고 뭐고 그렇게 뭐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이재명에게도 정의의 정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이 복수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이재명에게도 이재명에게 정의를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빨리 3심 빨리 하라. 그리고 중도층의 정서도 이 형평성 정서, 균형 감각 정서라는 게 분명히 중도층 그게 강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조금 오히려 더 압박해 들어갈 가능성이 좀 그것도 있어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건 묻혀간다. 묻혀간다.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삼심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무죄 추정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하여튼 보자 끝장을 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여론들이 생기겠죠. 지금